방금 들어온 내용부터 좀 김재일 변호사님께 전해드려야 되는데 어제 이제 정경심 교수가 8시간 조사받고 귀가를 했는데 네. 오늘 한번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불렀다고 했는데 네네. 또다시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는 거를 쉽게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거부가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예. 체포의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주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한은 되도록이면은 수사기관의 그 출석 요구에 맞춰서 예. 응해서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데요.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압수수색 당시에도 뭐 건강상 이상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첫 조사에서도 8시간 조사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빡빡한 것 같지만요. 근데 사실은 앞에 그 부분에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뒤에 또 조사를 검토하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은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아주 강한 수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8시간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러면 정경심 교수에게 실제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죠. 네, 근데 건강상 예. 문제 당연히 따라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아쉬움도 드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장관의 부인이라서 검찰이 조금 이렇게 수사하는 데 있어서 좀 쫄리고 있는 상황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 이런 마당에는 되도록이면 빨리 수사에 응해서 예. 빨리 수사를 끝마치는 것이 예. 서로를 위해서 모두 좋을 텐데 또 건강상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다면 수사에 예. 좀 제대로 응해주는 것이 장관의 부인으로서 맞는 처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억울하다고 하면은 빨리 검찰을 가가지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을 텐데 지금 또 다시 또 입원을 했다는 소식도 어느 매체에서 보도를 한 것 같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인상은 안 주거든요. 근데 뭐 인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는 봐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뭐 남의 사정을 전부 다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또 옳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볼 때 지금 상황에 대한 고려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하는 것과 예. 조국 일가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지금 거의 무슨 준법 투쟁을 하듯이 예. 모든 것을 법에 맞춰서 뭐 이게 좀 과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준법 투쟁으로 돌려가지고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공보준칙도 뭐 지금 개정도 안 됐는데 그거에 준하는 일을 뭐 이렇게 여당에서 비판하니까 뭐 전면 폐지하겠다 그러고 예. 뭐 이런 것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국 장관 쪽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을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지금 다 하는 형국이 지금 돼버려요.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명분이나 이런 걸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명분을 빨리 회복하려면 조국 장관 쪽에서도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국민들 시각에 맞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빨리 해명을 하고 이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검찰에서 이제 소환 요구가 있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못 간다라고 정 교수 측에서 얘기를 했고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주말 넘기고 또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근길에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체 말씀드릴 수 없으면 여러 번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여당의 협의가 있었고 대통령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검찰 개혁을 강조를 했어요. 창해천 평론가님 뭐. 근데 저는 정경심 교수 지금 수사 소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예. 2016년에 국정농단 당시 조국 장관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서 공범들과 말을 맞출 시간을 주는가? 이 또 최순실 그런 SNS가 씨를 있군요. 정경심 씨로 이름만 바꾸면 예. 검찰은 왜 정경심 씨를 긴급 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서 공범들과 말을 맞출 시간을 주는지 예. 조국 장관 스스로 3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검찰에서 공식적인 기사가 2개가 나왔는데 네.
포토라인 폐지한다는 거하고 네. 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오촌 조카하고 친동생하고는 같은 계열에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르죠. 그 굉장히 다릅니다. 그 혐의도 달라요. 예. 자, 오촌 조카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사실은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를 직접적으로 운용했느냐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기소하는데 공소장에는 공범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건 뭐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은 예. 운동학원과 관련된 비리입니다. 사기 소송이라든지 채용 비리 혐의라든지.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국 장관과 연결되는 지점이 또 다른 지점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조국 장관이 그 운동학원의 이사였다라는 것이 그 공식적인 어떤 문서에서도 뭐 증명이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과 연루된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이 동생을 이제 구속함으로써 조국 장관의 소환과 예. 연관되었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 이 검찰의 어떤 그 시계의 어떤 분침은 지금 조국 장관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흐름이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김재임서 이게 순서상 보면은 이제 정경심 교수 어제 일단 소환했고 동생 영장 쳤습니다. 그렇다면 조 장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거의 90%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쉬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법무부 장관을 소환한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머지 그 여타 주변인들의 조사를 아주 철저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그 압수수색 영장 한 70여 건을 청구했는데 그중 절반가량은 조국 장관이 피해자로 적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사실상 검찰은 결국 우리의 목표는 조국 장관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피의 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동생분에 대한 피의 사실이 모두 결과적으로는 그 교집합에 조국 장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의혹들, 모든 의혹들의 핵심에 조국 장관이 있는 것은 좀 틀림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언제까지 조국 장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청와대가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래서 광화문에 어제 모인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예. 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